클릭 감사합니다. 삼타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너지는 중국, 한국 선택은 각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인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 중국은 악의축으로 드러나고 있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까지 제정하자 미국이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등 전 세계가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중국의 고립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망의 기로에 서 있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선택해야 되는 운명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집권 세력은 중국몽에 취해서 세계의 조류와 반대로 중국으로 기울어진다면 한국의 장래와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현명한 선택 여부에 따라서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 잠깐 타이틀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중국 책임, 각국서 소송 움직임, 코로나는 중국 정부 책임, 40개국에서 1만 명 집단 소송 제기. 자, 코로나19 피해 배상하라, 미국, 영국 등 8개국, 중국의 12경 4천조 손해배상 청구. 이 대단한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이 화살에 중국을 향해서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이집트, 인도, 나이지리아, 호주 등 8개국 정부와 민간인이 중국 정부의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월 4일 현지 시간 홍콩경제일보는 중국이 요구받은 배상 총액은 100조 달러, 하나로 12경 4,240조로 40조 원에 이르게 되며 이는 중국 GDP의 7년분에 해당하는 대단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WHO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연간 8억 9,300만 달러, 약 9억 달러를 지원해 왔는데 이를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WHO는 유착 관계와 코로나 발병 초기 단계부터 중공을 돕는다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중공과 WHO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중국발 코로나는 전 세계 경제를 침몰 수준으로 몰아갔고 전 세계 사망자 수는 공식적으로만 해도 34만 8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 특히 미국은 중국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폭망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사망자 수는 99만 9,646명, 다시 말해서 10만 명에 곧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얼마나 많은 사망자와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피해국이 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일로에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직도 코로나 사태는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자연 발생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 인위적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강자로 등극하고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를 지배하던 동북공정 1대1로의 야욕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화이트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진핑, 중국몽 무너지나 이렇게 돼 있죠. 전 세계 한중 정서 최악, 미와 무력 충돌 상황 대비하여 중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고요. 미국 대중국 선전포고, 중국서 기업 빼겠다, 코로나 사태는 범국가적 재앙이다, 철저한 응징을 말한 트럼프,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중국은 코로나로 4,634명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이를 액면가 그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바보가 될 것입니다. 5월 13일 현지 시간으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3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 중 대다수가 실업자로 내몰리는 등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실업난 규모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의 공식 발표에는 일용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타이증권은 중국의 실업률이 7천만 명으로 20.5%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또 다른 중국 증권사인 니프티 SS는
2억 5천만 명의 근로자들이 실직에 내몰려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2억 5천에서 3억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차피 중국은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한 나라이죠. 중국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정직하게 만일에 대응을 했다면 세계인의 경제 풍망과 34만 명이 넘는 생명이 이처럼 처참하게 세상을 등지지 않았을 것이고, 코로나 발생이 자연스러운 것이냐고 또 고의냐고를 놓고 전 세계인들이 갑론을박 중에 있는데요. 특히 유럽과 미국은 고의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관변부대 댓글 부대가 또 전 세계 여론을 조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내용인데요. 중국 관변 댓글 부대 우마오당 군사 조직한다. 연합뉴스인데요. 2016년도 6월 1000만 명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것은 댓글 한 편당 5마오 90원을 받는 것에서 유행된 말입니다. 인터넷 홍위병 댓글 알바 1000만 명 뭐지? 중국인 댓글 부대 1000만 명 중에서 원격으로 국내, 한국에 또 강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댓글 알바 우마오당 1000만 명 넘어 중앙일보 보도를 이제 상세하게 좀 보면요. 2015년도 이제 4월 6일인데요. 중국 정부 주도의 댓글 알바 집단 우마오당의 규모가 1000만 명을 넘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5일 보도했습니다. 2015년도 이제 5일 이제 4월 5일 보도를 했는데요. 우마오는 중국 정부를 위해서 인터넷상의 여론을 조성하는 어용 평론가들을 지칭합니다. 글 한 편당 5마오 90원을 받는 것을 해서 이제 조롱한 용어가 되겠고요. 우마오당의 규모가 담긴 문서가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공산당 산하의 조직인 중국 공산당 청년단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성 청년 문명 지원자 대오건설 배분 참고표를 인용해서 우마오당의 규모를 보도했습니다. 이 참고표에 따르면 우마오당의 규모는 1052만 명이고, 이 중 대학생은 402만 명, 젊은 고학력 지식인 위주로 우마오당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가 6억 5천만 명 2014년도 말 기준인데요. 이 점을 고려한다면 64명당 1명이 우마오당인 셈입니다. 우마오당은 2006년 중국 선전부가 600위안 정도 월급을 주고 고용한 인터넷 평가원들이 건당 5마오 90원을 받으면서 시작되었고, 문제는 전 세계뿐 아니라 특히 한국에서 이 거대한 댓글 부대가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한국의 여론을 왜곡하여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파괴하고 민의를 왜곡하여서 사회를 분열을 조장하고 친중화로 자유를 침해하는 악의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국의 차이나 게이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한국의 네티즌들이 이렇게 낚시를 걸었습니다. 총수님 땡큐. 이번에 코로나19 예방법이라네요. 다들 널리 공유해 주세요. 라고 이게 낚시를 걸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더니 중국 공안에 잡힐 수 있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난 개인요. 어디 변질을 합니까? 내 의지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던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나는 개인이요. 라는 댓글이 달린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중국인들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이 1000명 이상 모인 카카오 단톡방에 국민청원 참여를 유도하는 글을 게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차이나 게이트, 한 네티즌 함정 수사에 걸린 중공산당 댓글 부대가 쓴 나는 개인요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난 개인요, 어디 변절합니까? 내 의지가 아니다. 한국인이 썼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오해와 말투가 되겠죠.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이 SNS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 등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우마오당 중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한국에 유학 중인 대학생 8만여 명은 언제든지 개입할 여지가 있고 이들을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거대한 댓글 부대들이 한국의 똑똑한 네티즌들이 피싱 링크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들에 걸려든 중국인 조선족은 티베트 유구르 독립 지지, 홍콩 민주화 지지 사이트 등 반중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중국인 조선족은 차이나 게이트, 조선족 게이트를 일으키며 한국인적 댓글을 달아서 실검 1위로 끌어올리고 있었고, 3월에 한국의 똑똑한 네티즌들에 걸려서 반중 사이트의 동타이왕이라는
중국 검열 사이트에 낚여서 나는 개인이요, 나는 변절자가 아니요, 내 의지가 아니이다 등 부자연스러운 댓글을 달고 정적을 감추는 등 그들의 적나라한 실체가 발각되었습니다. 왜곡된 여론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댓글을 달 때 위치를 표시하거나 국적을 표시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현지 상태로 가능할지 우려스럽습니다. 여기는 이제 춘천의 축구장 170배 규모의 강원도 차이나타운을 세우는 강원도라는데요. 경제뉴스 춘천에 축구장 170배 크기 강원도 차이나타운 세우는 강원도 이렇게 돼 있죠. 전 세계 여론, 국제 여론과 전 세계의 정서와는 반대로 현 집권층은 강원도 춘천과 홍천 일대에 축구장 170배 규모인 120만 메타 제곱의 차이나타운 일명 중국 복합문화타운을 2022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무리한 사업 타당성을 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와 파고 앞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 세계사의 흐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중국은 거대한 파고와 태풍 앞에 가냘픈 배와 같은 운명입니다. 이 서산의 기후는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에 경제적으로 압박은 있겠지만 세계의 조례에 맞춰서 실리 외교를 하되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중국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더욱더 관계를 공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만이 밝은 미래의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공감하신 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